자, 안녕하세요.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와서 그 사연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이제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익명이니까요. 예, 이 더군다나 우리 그 방에서 이 영상이 우리 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이 또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런 분들께서 이 영상을 다른 방이나 기타 이런 곳에 계속 공유가 되거나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연이나 이런 것들도 질문이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보면은 사연이 왔는데요. 리얼티님 안녕하세요. 행동하시는 멋진 리얼티님을 항상 응원하는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의 강의 영상을 보고 너무나 공감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염치를 불구하고 카톡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염치 불구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친언니가 있는데요. 현재 세종시 고운동에 가락마을 3단지 34평 실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작년 9월에 입주라서 아직 비과세 구간도 아니고, 그렇죠. 보통 최소 그래도 2년은 실거주가 돼야 뭐가 이렇게 좀 세금이 있어서 좀 나아지죠. 상급지도 아니고 집값도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현 상황에서는 실거주하기에 매도하는 것도 어렵고, 내년에 비과세를 받고 매도할 때도 잘 팔릴 수 있는지 안 그래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리얼티님의 고견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런 질문까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되실 때 짧게나마 답변 주신다면 큰 도움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보면은요,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죠. 거길 찾아가면 여기더라고요. 제가 딱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1생활권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그래서 1 고운동 여기 1생활권, 2생활권 아름동, 3생활권이 여기 종촌동 여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 3생활권 사이에 있는 여기인데 이거더라고요. 3단지 호반 베르티움 4차 아파트 맞을 거예요. 이거가 클릭을 하면은 가락마을 3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종시뿐만 아니고도 다른데 어떻게 좀 이렇게 혁신도시나 이런 데 좀 깨끗하게 지어진 데는 무슨 마을 이렇게 놓고 그 마을에다가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예. 뭐 나름 어떤 한국식 문화에 그 자리를 잡고자 무슨 마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문 닫고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야? 누구 어느 마을 어느 마을 김씨네. 요즘 뭐 김씨네가 한둘이야. 다 김씨지네. 자, 그렇습니다. 먼저 3단지 이 호반 베르티움은 보니까 2014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4년하고요, 2015년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입주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온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여기 생활권들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도 했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종시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좀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들어보니까 사연으로 봐서는 지금 직접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직접 거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거주 중인데 들어가서 작년 9월, 즉 2020년 9월이 될 것 같아요. 작년 9월이라 하시는 거 보니까 20년 9월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거주하기에 매도하는 게 첫 번째 어렵고, 실거주가 되어서 매도도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에 만약에 비과세가 이제 내년에 풀리겠죠. 왜냐면 2년은 최소한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22년 9월이 돼야지 언니분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실거주를 일단은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언니분께서 직장이 여기 세종시에 있거나 이러신다 하면은 뭐 그냥 계속 거주를 하셔야겠죠. 예, 그야말로 뭐 진짜 내 집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저라면 그냥 편하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좀 타이밍도 이미 좀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들고 가시다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고 좀 더 사연이 조금 부족해요. 아쉽게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좀 더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간단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전세 주는 수밖에 없어요. 전세를 줘야 되는데 관건은 이거를 언니분께서 매수하실 때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관건이 커지겠죠. 왜냐면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 전세가 여기가 지금 한 3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3억에서 4억 구간일 것 같아요. 맞네요. 3억 3천 뭐 이렇게 한 거니까 평수가 34평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세부터 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마을 3단지 매매 전세 봤더니 전세가 지금 4층이 1억 5,500이 체결이 됐는데 B타입이요. 이거는 근데 너무 좀 뭐 이렇게 제가 볼 땐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좀 너무 좀 이격이 너무 크고요. 층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층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3억인데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씩 무너지는 현상이 보이죠. 3월 달에 2억 9,500이었는데 5월 달에 2억 9천이거든요. 얘는 1층이고 얘는 7층이라면 올라가는 상승 기조라면 7층이 3억 4천에 체결이 됐어야 돼요. 3억 5천이나. 근데 2억 9천에 체결이 되었거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10층이 2억 8천, 4층 같은 경우는 낮은 층 감안해서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되면 되게 끔찍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드리는 거가 매매 가격이 말씀드렸지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다행이고 또는 보합이어도 최소 감사한데 같이 무너진다 그러면 매매 가격은 더 무너질 가능성 또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매매 가격이 심각하게 많이 무너지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서 평균적으로 세종시가 8억 정도 가는데 이거가 6억까지 무너집니다. 이런 거는요 상승 기조에 있어서도 3억짜리 아파트가 일단 4억까진 갈 거야 5억까진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너무 흡사합니다. 2014년도에 서울 수도권의 바닥일 때 마포 아파트가 3억 5천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가 지금은 10억이 넘거든요. 그때 당시에 3억 5천에 사서 5억까진 갈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5억 가서 6억 갈 거야 6억 가서 7억 갈 거야 이러한 습관들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10억이 와서도 12억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15억도 가고 20억도 가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1400선부터 다 무너져가지고 1400선에서 바닥 찍고서는 3300선까지 올라왔던 주식이 이만큼만이 올랐으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가 3600선 간대요. 만년 장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기에서. 투자의 꼭대기는 광기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무너질 때도 똑같습니다. 무너질 때도 8억짜리 아파트가 6억까지만 무너질 거야. 여기까지만 무너질 거야. 이게 아니라 저 애초에 이건 좀 확 잡아버립니다. 4억까지. 딱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전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만약에요. 더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더 빠지기도 합니다. 더 빠지기도 합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인구 36만 명밖에 안 돼요. 이유 불문하고 뭐 국회의사당이 일로 오니 어쩌고 저쩌고 뭐가 온다 해도 인구 36만 명이다. 아니 여기에 청와대가 온다 한들 인구가 36만 명이고 늘어봤자 42만 명인데 42만 명인 인구에 있어서 아파트 10년차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를 하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바닥 찍는 자리가 3억까지라고도 이야기해도 절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장을 많이 다녀본 결과예요. 그런 결과예요.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4억 5천 정도 언저리에서 4억 2천에서 4억 5천까지는 일단은 확까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무너질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된다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면 언니분께서 이 집을 매수를 언제 하셨냐면 작년 20년 9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작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작년 20년 9월 20년 9월에 가서 34평짜리니까 뭐 계약서 기준으로 하면 뭐 여기 6월 달에 계약서를 쓰셨거나 5월 달에 계약서 쓰셨거나 8월 달 뭐 여기 있죠. 5, 6, 7 여기는 아니겠죠. 요 중에 어느 집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5월, 6월, 8월 중에서 지금 뭐 보통 5층, 4층, 1층 다 저층이에요. 왜 저층이 많을까? 고층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이미 이때도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튼 지금 보시면 가격이 12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가격이 6층이 6억 8천, 5층이 6억 2천. 그래서 3월 달에 좀 꺾여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최고가는 이미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대성으로는 저평가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상대성으로는. 다른 데는 막 8억인데 여기는 그래도 7억을 면도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꺾였다는 거죠. 세종시가. 예. 그러면 매매 심리가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의 생각. 이거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빠지면 한도 끝 없이 빠지는 거예요. 누군가 받치려고 하질 않아요. 올라가도 한도 끝 없이 올라가요. 누군가는 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원래 올라갈 때 공급이 없습니다. 원래. 다주택자리를 사놓고 풀진 않기도 해요. 근데 현재 더군다나 정부 정책 요인까지 그러니까 정책 요인이 그러니까 더더욱이 못 파는 것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온 거거든요. 서울, 경기 뭐 이런 데도 다 이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현재 가격이 이대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3억 중반까지도 혹시나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위험하지만 듭니다. 3억 중반이 얼마 안 된 때예요, 여러분들. 작년 초 재작년만 하더라도 3억 중반이었어요. 아파트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거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래가 많이 없이 띄엄띄엄해서 여기 보시면 팡팡팡 올라갔죠. 이거 아세요? 여기 팡팡팡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팡팡팡 올라가면 무너질 때도 팡팡팡 무너집니다. 예,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아세요. 이게 투자 경험이 있으시고 부동산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올라갈 때 이거 그냥 여기 뻥 떼었죠. 내려올 때도 뻥 떼요. 그냥 확 무너져요. 예, 그런 겁니다. 원래. 그 와중에 매물 상태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죠. 가락 3단지 베르디움. 인근에 있는 것들 보니까 매매, 전세, 월세. 먼저 전세부터 좀 필터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 면적은 큰 평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평수 위주로 해서 동일면을 묶어서 봤더니 전세가 가격순 제일 싼 거가 3억 고층이네요. 뭔가 잘못 클릭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예, 맞네요. 깜짝아. 두 개 있네요. 큰 평수는 그죠? 전세는 많이 없네요. 예, 전세는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동으로 봤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 거의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네요. 가락마을 공인중개사에서 올렸죠? 그죠? 그럼 다른 매물일 가능성도 높겠네요. 예, 다른 매물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근데 304동이잖아. 304동이 고층이라고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전세가 요거는. 근데 문제는 옆집도 봐야 되겠죠. 옆집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필터를 좀 한번 같이 해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평수 이렇게 해서 봤더니 여기 두 개, 여기 없고 그쵸? 없고. 근데 여기에 파크가 있죠. 고운뜰 파크 해가지고 예, 현대 쪽에서 아마 짓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이렇게 12개, 중 S클래스 7개. 나머지는 전세가 없어요. 즉 이쪽 동네에는 전세가 없다. 왜?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되게 좋아요. 실제로 여기를 제가 압니다. 갔다 와서. 근데 요 이제 길 따라서 요 기준선에서는 여기랑 같이 좀 볼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요 단지 안에서는 전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여기는 좀 붕괴되기는 조금 그래도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3단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삼생활권 쪽에서는 전세가 그래도 매물이 좀 있는 편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전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면 좋겠다. 근데 전세가 지금 많이 전세도 근데 실제로는 째켜 내려가는 게 그러네. 부동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하고 이렇게 전세 매물 12층이 2억 8천. 근데 여기 보시면 7층 2억 9천.
낮은 가격 순으로 세웠는데 그쵸?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2층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2억 8천이네요. 12층이 잠깐 죄송합니다. 가랑마을 3단지 찍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예. 자, 3억. 예, 얘가 지금 보니까 고층 304동. 그죠?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전세가는. 근데 최고가는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307동인 데는 304동인데 307동, 304동이 여기 문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니까 여긴 메인이 234 뒤쪽 방향이겠네요. 학교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인기 동네가 이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304동도 되게 인기 동네일 텐데 인기 동네인데도 12층 전체 고층 탑층 아닌가 모르겠네. 층수는 낮고 3억 뒤에 인기 3억 얘는 307동 앞동. 그럼 가격이 그렇게 훌륭하게 전세가도 얘도 또 치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언니분께서 일단은 여기에 있어서 실거주는 계속 유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답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언니가 여기서 또 직장 생활을 한다면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만약에 어떤 소득 창출, 몸테크라 그러죠.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몸테크 해가지고 내가 뭔가가 그 돈을 벌어 보겠다. 그런데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팔게 되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세금으로 다 뜯긴다. 근데 내가 토해낼 거 세금을 뭐 면제받거나 공제받고 해가 토해낼 건 없다 이러면 저라면 그냥 빨리 팔아버립니다. 손해가 없으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는 예, 팔아버립니다. 작년이라 하시죠? 작년이니까 지금은 뭐 제가 볼 때 손해보진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볼게요. 매물 예, 저층이 6억 8천 매매 6억 8천 그렇다면 손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손해보진 않습니다. 저라면 그러면은 매도를 좀 할 것 같아요. 이익을 최소화 줄이고 이익을 줄이고 그리고 저라면은 매도를 하고 부동산 매도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무거움입니다. 저에게는 예, 매도를 하고 저 같으면 전세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전세로 갈아타고 보증보험 가입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좀 기다려보면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도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매도를 해서 세금 내고 이익이 조금이든 많든 그리고 내 돈이라는 게 애초에 들어가면 내 돈은 회수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아파트를 반드시 사둬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뭔가 뭐 차를 사거나 소비를 해버리거나 이러면 이건 대책 없습니다. 가난으로 가는 벼락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분명히 데싱에 있어서는 세종시가 지금 어려운 거는 제가 볼 땐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정보도 지금 듣고 있고 그런데 세종시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라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리스크가 제가 만약 예측이 틀렸을 경우 그러면 리스크는 뭐냐? 상승하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상승을 했을 때 내 집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 집을 다시 잡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확률이 무너질 확률이 80%고 올라갈 확률이 20%라고 봤을 때도 만약 이 20%가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대비해라. 어떤 거? 올라가는 리스크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미 지금 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닥에서 전세 살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바닥에서 저점에서 좀 잡는 그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이거를 꽉 잡고 있다가 내가 내년 가가지고 이거 팔면은 얼마를 더 버는데 이렇게 바라본 건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년 가가지고 하락이 본격적인 형성이 되면 그때는 정말 더 큰 그런 거를 하게 되거든요. 세종시를 굳이 꽉 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종시에 있어가지고 지금 고운동 같은 경우는 되게 앞서가는 동네입니다. 고운동은 되게 좋은 동네예요. 고운동 되게 앞서가고 좋은 동네인데 강도지수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매매 전세가도 보면 전세가도 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